민호 어머니는 늘 항상 답답하죠. 아이가 학교에 돌아오면 숙제부터 해라. 숙제 안 해? 그렇게 얘기하지만 민재는 최대한 숙제를 나중에 하고 싶어서 한 시간만 할게, 한 시간만 이렇게 얘기하면서 엄마한테 애원을 하죠. 그러면 엄마는 또 아이의 말을 믿고 싶으니까 또 스마트폰을 내주게 됩니다. 엄마가 저녁 준비 다 하고 봤더니 민호는 여전히 스마트폰 중단을 못하고 게임만 하고 있죠. 야, 조민호, 뭐 하는 거야? 너 숙제하기로 했지? 내놔. 내놔! 아, 지금 하고 내놔! 있잖아. 내놔, 빨리!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거 어떻게? 네가 쟤 맨날 너 말 졌잖아. 믿고 내놔! 내놔! 아, 이거 다 엄마 때문이야. 이거 아이템 이거 어떡해. 울면서 방에 들어가죠. 결국 학교 숙제도 못하고 기분만 상해서 서로 대화는 되지도 않고 뭐 숙제도 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 사례가 이제 미디어 게임과 관련된 사례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게임 미디어는 수면 위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부모 자녀 관계가 안 좋아져서 오는 케이스 꽤 많죠. 네, 이 신뢰가 없어진다는 게 문제예요. 이제 아이랑 부모가 서로 이렇게 대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부모가 아무리 화를 내도 애가 말도 잘 듣지도 않고요. 근데 이제 보통 부모님들은 이게 다 이제 원인을 이거 다 게임 때문이다. 탓이다. 이거 미디어 때문이다.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는데, 네. 사실 뭐 게임 과몰입도 큰 문제가 맞긴 하지만 ADHD 아이들이 이런 것에 굉장히 좀 취약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 모두 알고 할아버지 할머니 시터님까지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소영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ADHD 시리즈 스페셜 게스트를 모시고 진행 중인데요. 조성우 선생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조성우입니다. 같은 마음 정신과 운영하고 있고 유튜브 쿠크닥스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자, 오늘은 또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민재의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네, 사례 먼저 얘기해 주시죠. 민재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으로 엄마와 갈등이 심해져서 병원에 왔습니다. 이게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반복이 되는데 문제는 스마트폰 게임을 약속한 시간에 멈추지를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밤에도 늦게 자고 아침에도 늦게 일어나고 숙제도 계속 미루게 되고 그러다 보니 민호 어머니는 늘 항상 답답하죠. 아이가 학교에 돌아오면 숙제부터 해라. 숙제 안 해? 그렇게 얘기하지만 민재는 최대한 숙제를 나중에 하고 싶어서 한 시간만 할게, 한 시간만 이렇게 얘기하면서 엄마한테 애원을 하죠. 그러면 엄마는 또 아이의 말을 믿고 싶으니까 또 스마트폰을 내주게 됩니다. 엄마가 저녁 준비 다 하고 봤더니 민호는 여전히 스마트폰 중단을 못하고 게임만 하고 있죠. 야, 조민호, 뭐 하는 거야? 너 숙제하기로 했지? 내놔. 내놔! 아, 지금 하고 내놔. 있잖아. 내놔, 빨리.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거 어떻게? 네가 쟤 맨날 너 말 졌잖아. 믿고 내놔. 내놔. 아, 이거 다 엄마 때문이야. 이거 아이템 이거 어떡해. 이렇게 민재는 울면서 방에 들어가죠. 결국 학교 숙제도 못하고 기분만 상해서 서로 대화는 되지도 않고 뭐 숙제도 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 사례가 이제 미디어 게임과 관련된 사례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게임 미디어는 수면 위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부모 자녀 관계가 안 좋아져서 오는 케이스 꽤 많죠. 네, 이 신뢰가 없어진다는 게 문제예요. 이제 아이랑 부모가 서로 이렇게 대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부모가 아무리 화를 내도 애가 말도 잘 듣지도 않고요. 근데 이제 보통 부모님들은 이게 다 이제 원인을 이거 다 게임 때문이다. 탓이다. 이거 미디어 때문이다.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는데, 네. 사실 뭐 게임 과몰입도 큰 문제가 맞긴 하지만, ADHD 아이들이 이런 것에 굉장히 좀 취약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선 여러 가지 ADHD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ADHD의 높은 자극 추구 성향, 그리고 지루함을 못 견디는 거, 만족을 지원하지 못하는 거, 이런 특성들이 있는데, 게임은 우리 아이들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굉장히 자극적인 보상을 주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 게임의 다른 친구들보다도 과몰입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ADHD가 꼭 아니더라도 이런 과몰입할 수 있는 경향성이 높은 아이들은 게임 관리를 해주기는 해줘야 되는데요. 사실 선생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빙산의 일각, 겉으로 드러난 증상의 경우가 더 많죠. 맞습니다. 이게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정해진 시간에 숙제도 해야 되고 위생관리도 하고 학교도 가야 되고 이런 일상적인 규칙, 지시 이런 것들을 정말 따르기가 좀 힘들거든요. 여기에서도 보면 엄마가 숙제부터 먼저 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할 일을 하고 게임을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할 일 하지 않았다는 게 좀 네. 포인트고 엄마의 지시를 듣지 않았다는 게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해서 ADHD 아이들이 우리 가정 내 부모의 지시와 규칙을 어떻게 하면 잘 따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민호네처럼 싸우지 않고 갈등이 번지지 않고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부모님들도 이렇게 말하면 알아듣겠지라고 네.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잘 지시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뭐 민호 어머니는 보면 빨리 숙제해라, 너 뭐 하는 거니? 아직도 이러고 있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 민호 어머님도 너무 지치신 거죠. 맞습니다. 그동안 반복됐던 거예요. 너무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사실 좋은 말이 나오기가 어렵죠. 이제 네. 그 마음은, 그 심정은 저희가 이해를 하지만 이러한 말들이 우리 ADHD 아이들에게는 잘 먹히지 않습니다. 이제 보통 근데 부모님들이 참 바쁘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 집도 그렇지만 뭐 하면서 아 누구누구야 이거 했니? 이렇게 이제 네. 얘기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네. 이제 말을 잘 듣는 아이라면 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겠지만 네, 네. ADHD 아이들은 그런 게 조금 힘든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지시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좀 점검이 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이제 숙제 좀 해라가 아니라 10분 안에 핸드폰 그만해라, 네. 종결해라 이렇게 네. 명확하게 시간 타임라인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또 이제 두 번째로 당연히 말만 하면 저기 멀리에 이렇게 적이 있으면 우리가 네. 위기감이 없잖아요. 가까이 가야죠. 네. 네, 가까이 가서 긴장감을 확 줘야 됩니다. 네. 가장 좋은 것은 얼굴을 들이밀면서 맞습니다. 얼굴을 들이밀면서 네.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얼굴을 들이밀면서 자 이제 10분 다 됐다. 이제 게임 그만이라고 네. 명확하게 지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좀 더 가능하다면 5분 전에 한번 얘기해주고, 그리고 1분 전에는 나 이제 1분 남았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겠죠. 그러고 나서 안 되면 핸드폰을 바로 수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ADHD 아이들은 시간 개념이 굉장히 부족해요. 네. 1시간 전에 얘기해 놓으면 그걸 들을 수 있는 ADHD 아이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네. 10분, 뭐 5분 이렇게 네. 정말 임박해서 좀 얘기를 하는 게 짧게 맞습니다. 자극을 줘야 됐다는 네. 거죠. 그럼 조금 더 예시를 저희가 들어볼게요. 방을 이제 치워야 됩니다. 방을 치우라고 할 때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우, 방이 돼지우리 같다. 혹은 방 좀 치워라, 방 좀. 대한민국 방이 이게 뭐냐? 훨씬 잘하시네요. 네, 왜냐면 많이 들었던 말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들으면 뭐라는 거야 이렇게 네. 생각하기가 쉽죠. 아니면은 돼지우리 같네. 돼지우리 같나? 나는 뭐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기가 그 쉽죠. 다음으로 안 넘어가겠죠. 네, 그리고 맞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지시를 통해서 이 아이가 행동으로 옮겼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모범 답안 알려주시죠. 모범 답안은 네. 자 이제부터 책상 위를 치워라고 어. 정확하게 장소와 시간에 대한 타임라인 정확한 지시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당연히 아이가 누워 있으면 잘 안 하겠죠. 네, 네. 그냥 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시작해 주는 건 끌고 굉장히 좀 와야죠. 필요합니다. 네, 너무 연기를 잘하시니까 한 가지 예를 또 더 들어볼게요. 자, 학교 가는 거. 이거 너무 전쟁입니다. 매일매일. 그러면 학교 갈 때 이제 부모님들이 일어나. 또 지각할래? 나 좀 더 잘 거야. 학교 갈 준비해. 추워. 얼른 밥 먹고 너무 씻고 학교 추워. 가게 나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데 이러면은 이제 ADHD 아이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직 30분 남았잖아. 반응을 하게 되겠죠. 학교 갈 준비? 학교 갈 준비라는 게 도대체 뭐지? 학교 그냥 가면 되는 건데 뭘 준비하라는 거지? 늦잠? 지금이 몇 시인데? 이런 모호한 지시겠죠. 그러면 네. 좀 간결한 모범 답안 네. 또 알려주세요. 이제 5분 안에 일어나 라고 얘기하고 이불을 걷어버려야 됩니다. 이불을 걷고 창문을 열고 커튼을 치고 이제 네. 일단 환경 같은 것들 정리를 해주고 네. 5분 안에 일어나 그리고 밥부터 먼저 먹어 혹은 뭐 머리부터 먼저 감아. 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 다음 행동에 대해서 네. 간결하게 지시해야 돼요. 근데 네. 이제 자 빨리 밥 먹고 세수하고 이 닦고 가방 챙겨서 학교 가야지 라고 하면 너무 많다. 네, 이 네, 친구들한테 네. 너무 많아서 네, 한 네. 번에 하나 혹은 2개 정도씩 아주 짧게 네.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중간중간 리마인더가 좀 필요합니다. 네. 자 이제 학교 나가려면 이제 10분 남았다. 네. 정리해.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 단계로는 ADHD가 있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 지시와 우리 집의 규칙을 명확하게 전달할 것인가.
그래서 명확하고 간결하게 지시를 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 지시를 실제로 아이들이 잘 실행하게 만들고 또 나중에는 부모가 촉구 없이도 스스로 그 실행하는 능력이 몸에 배이는 그런 행동이 교정이 돼야 되잖아요. 제대로 된 행동 패턴을 만들어주는 또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지시한 다음에. 네, 맞아요. 이게 지시를 하고 나서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연속적으로 앞으로도 잘 되기 위해서는 행동 패턴을 습득하고 이제 네, 연습해야 되는 건데요. 자기 걸로 만드는 맞습니다. 거죠. 이제 네. 이렇게 할 때 이걸 좀 잘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이 있어요. 저희가 크게 일단 행동 수정 원칙 4가지라고 이렇게 가지. 설명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나오는 용어를 좀 헷갈리시지 않게 제가 일단 조금 설명을 좀 드릴 건데, 강화라는 말은 우리가 원하는 목표 행동을 더 많이 하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처벌이라는 말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줄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네네. 긍정이라는 말은 여기에서 무언가를 준다예요. 플러스 된다. 플러스. 네, 플러스 보상을 시킨다. 주거나 네. 아니면 체벌을 주거나 네, 벌을 주거나 네, 네, 네. 보상을 준다. 이런 네. 것들이 이제 긍정이라는 말로 들어가고, 네. 부정이라는 건 뭘 뺀다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뺀다는 얘기. 혐오 자극을 뺀다. 혹은 보상을 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표를 보시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되실 건데요. 긍정 강화의 가장 큰 예시는 핸드폰 지금 껐어. 잘했어. 이따가 핸드폰 30분 더 하게 해줄게. 칭찬, 이런 말이에요. 보상 이런 네, 거는. 칭찬과 보상이죠. 그리고 뭐 너무 잘했어. 용돈 주는 거. 이런 그렇죠. 것도 긍정 네, 그런 강화겠죠. 것들도 강화죠. 그다음 두 번째 부정적 강화. 이건 뭘까요? 부정 강화는 혐오 자극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목표 행동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예를 들면 숙제하면 너 숙제 잘하면 방 청소 오늘은 안 해도 돼. 이런 거죠. 혐오 자극을 면제시켜줘. 수학 시험 100점 맞으면 운동 안 해도 돼. 이런 거. 혹은 수학 시험 100점 맞으면 더 이상 학원 안 다녀도 돼.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은 긍정 처벌. 긍정 처벌은 잘못하면 처벌하는 거예요. 쉽게 플러스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숙제 안 하면 체벌하는 겁니다. 아, 숙제를 안 하면 엄마가 잔소리를 엄청 많이 해서 그 잔소리가 듣기 싫잖아요. 네, 그 잔소리도 네. 일종의 혐오 자극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숙제 안 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구나. 숙제를 해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만든다는 네. 거죠. 그래서 친구랑 싸우면 화장실 청소 시키는 거. 이런 것도 이제 그쵸. 예를 들면 처벌에 네. 들어가는 긍정 처벌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부적 처벌, 부정적 처벌은 뭔가요? 부정 처벌은 보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예를 주던 걸 들면 뺏어버린다. 주던 거 뺏는 거예요. 그래서 너 숙제 안 했으니까 오늘 스마트폰 못 해. 이런 겁니다. 지각을 한 번 할 때마다 용돈을 500원씩 뺀다. 네. 뭐 이런 네. 것들이겠네요. 그런 거죠. 네. 지각을 했을 때 화장실 청소를 시킨다. 이건 처벌인 거고요. 네. 긍정 처벌. 네. 지각을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용돈을 뺏는다. 이건 부정 처벌. 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통 부모님들이 ADHD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오셨을 때 늘 항상 이제 주로 아빠들이 하는 얘기예요. 네. 우리 애가 좀 덜 혼나서 이런 거 아니에요? 아, 엄마가 너무 혼 안 내는 너무 거 오냐오냐 했다. 오냐오냐 해서 얘가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렇지는 않죠, 사실. 네. 네. 왜냐하면 이제 네. 체벌 혹은 뭐 처벌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네. 처벌이 혐오 자극인 게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목표 행동이 네. 우리가 원하는 행동이 증가하지는 않거든요. 이제 숙제를 안 해서 잔소리를 많이 들었어. 근데 그렇다고 숙제를 하게 되지는 잘 않는다. 네. 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네. 이제 목표 행동이 늘어나지는 잘 않고 네. 이 체벌의 면역이 돼요. 네. 그래서 뭐 엄마가 잔소리를 한다 그러면 또 잔소리 시작이지라고 네. 이제 생각하면서 그냥 그거를 네. 이제 익숙하게 그냥 받아들이게 된다. 맞아요. 이제 이렇게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4가지의 방법을 어떻게 적절하게 현명하게 사용하는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렵지만 네. 굉장히 중요한 네. 부분이고, 그럼 어떤 걸 주로 많이 쓰시나요? 실제로는 혐오 자극을 많이 제공하는 것 같긴 한데요. 네. 제가 이제 설명드릴 땐 긍정 강화를 한 70 정도를 써야 됩니다. 네. 100 중에 70은 네. 긍정 강화 쓰셔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목표 행동이 많이 일어난다. 네, 네. 이렇게 설명을 하죠. 네, 그리고 사실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외부에서 부모가 주는 이런 자극 없이 내적 동기를 가지고 아이들이 자기의 행동을 만들어 나가고 조율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긍정 강화가 많이 쌓여서 그게 내적 동기가 되어야 되는 거겠죠.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강화라는 보상이라는 말을 굉장히 좀 물질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용돈, 뭐 먹을 거, 뭐 이런 걸 네, 네.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게 강화의 모든 것은 아니다. 네. 예를 들면 부모의 좋은 칭찬, 인정, 뭐 토닥임, 네. 뭐 이런 스킨십, 네, 또 뭐 맞습니다. 좋아하는 활동을 하게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도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보상이라는 것에 너무 이렇게 물질적인 것만 맞아요. 걱정하시지는 않아도 된다. 맞아요. 그런 분들도 꽤 계시잖아요. 이렇게 네. 보상해서 계속 해도 되나요?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데, 저희 집에서 쓰고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저희 뭔가요? 남편이 개발한 네. 건데요. 정말 이제 잘 먹히고 있는데요. 절대 시간이라는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절대 시간? 네, 아이가
이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잘하면 그거를 1분씩 이렇게 누적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절대 시간은 이 아이가 아빠한테 언제든지 놀아달라고 할 때 이제 쓸 수 있는 거예요. 나랑 같이 뭐 배드민턴 쳐, 나랑 같이 뭐 해.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미디어는 뭐 이제 정해져 있어요. 일주일에 뭐 2번만, 한 번에 30분 이하만. 나머지 시간에는 자기가 원하는 활동을 가족 중에 누구라도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절대 시간적인 개념을 이제 사용을 해봤더니 굉장히 지금 잘 먹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도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어떻게 말하고 있었지? 아, 나는 혐오 자극을 많이 사용했다. 혹은 나는 민호네처럼 관계가 먼저 안 좋아졌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좀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아이를 정해진 행동 패턴을 만들게 하는 건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고요. 우리가 이제 이 아이들이 이런 거를 지키지 않았을 때 부모 입장에서 사실 화가 나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화가 안 나기가 좀 어렵고, 근데 그걸 얼마만큼 우리가 좀 잘 참아내면서 좋은 방식으로 좀 아이에게 좀 전달을 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우리가 뭐 훈육을 하거나 벌을 줄 때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막상 아이들한테, 제가 진료실에 온 아이들한테 너 엄마 아빠한테 왜 혼났니? 이렇게 물어보면 전혀 그 상황은 기억하지 못해요. 왜 혼났는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못하고 그저 아빠가 무서웠어요. 엄마가 나를 몰라줘서 야속해요. 억울해요. 이렇게만 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먼저 아이 얘기도 좀 잘 들어주시고 평소에 아이와 보내는 시간을 잘 가지시는 게 결국 우리가 아이를 끌고 올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지렛대 혹은 동아줄이다, 이렇게 저는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소중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저희 채널에 와주신 조성우 선생님, 저랑 이제 또 지금까지 많은 작업을 같이 했어요. 같이 그림책도 이제 만들고, 또 이번에는 가장 완벽한 ADHD 양육 가이드라는 책도 함께 냈는데, 네, 저에 대한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박소영 선생님하고 오랫동안 같이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을 하면서 정말 배우는 게 많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에너지틱하고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밝으셔요.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가장 완벽한 ADHD 양육 가이드. 이 책에는 아이를 어떻게 혼내는지, 네. 혼을 낼 거면 어떻게 혼내는지, 네. 제대로 혼내는 법, 네. 이런 법들도 네. 잘 쓰여져 있으니까 네. 책을 사서 보시면 아마 도움을 많이 받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조성우 선생님이나 저나 둘 다 아이를 이제 키우고 있고 비슷한 이제 또 나이대여가지고 서로 얘기도 많이 하고 또 같이 많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너무 이제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또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